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오늘은 대공황에 공매도를 하면은 인생이 큰일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다 대공황, 경제위기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대공황이나 경제위기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거다. 내지는 그런 위기가 올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를 받기 위해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댓글을 보면은 꼭 이런 댓글이 거의 뭐 며칠에 하나씩 계속 달려요. 네 돈 전 재산 다 공매도 쳐놓고 인증을 해라. 그러면 믿어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공매도 쳐서 인증해도 안 믿을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내 투자 실력이 형편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공황이 닥쳤을 때 잘못 공매도를 치시거나 숏 배팅 잘못하시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 우리 채널에는 공매도 뭐 내지는 뭔가 대공황, 경제위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고 경제위기가 닥칠 거라고 하면은 미리 공매도를 베팅해 놓으면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즉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이런 댓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재산 다 전 재산 공매도 쳐라. 뭐 마이클 버리병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으면 이런 질문이, 이런 이제 요구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러분들이 대공황 때 공매도를 하면 안 되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수정을 하자면 대공황 때 공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공황을 예상하고서 미리 공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행위는 예상입니다. 예측하고 예상할 때부터 내 시나리오가 꼬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상하고 예측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예상이 틀렸을 때에 대한 전략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슈퍼 트레이더로 이제 수백만 원, 수천억을 벌어들인 투자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상을 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차트 트레이더는. 왜 그러냐? 보통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 너무나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공매도를 쳤는데 시장이 주춤하다 또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은 공매도한 거 다 청산당하거나 내지는 큰 손실 보고, 아 이제는 고점이겠네 하고 또 베팅하면 또 올라가고,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올라간 만큼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무너진다라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공매도를 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공매도를 이렇게 꼭지점이라고 생각할 때 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꼭지점이 아니죠. 왜냐?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아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는. 그래서 살짝 꺾였네? 여기서 바로 공매도를 들어가요. 더 꺾이기 전에. 근데 더 올라가죠. 그러다가 공매도 여기서 한 번 더 쳤는데 어라? 많이 떨어졌네. 수익이 났네. 해가지고 여기서 공매도를 더 들어가요. 근데 또 손실 나요. 그래서 쇼치다가 결국 계좌가 다 깎아먹어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인 차트의 추세를 보실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유니버사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니버사라는 회사는 마크 슈피츠나겔과 나심 탈레브라는 블랙스완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심 탈레브가 이제 고문으로 있는 CIO로 있는 회사인데, 이 유니버사는 코로나 쇼크 때 세 달 동안 막 폭락했잖아요. 코로나 때 이제 증시가 폭락했는데 이때 세 달 동안 무려 4,100%의 수익률을 내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옵션으로 벌어들인 돈인데, 그러면 이 유니버사가 평소에는 수익을 못 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연평균 10% 내외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하락장 때 미친 듯이 벌어들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니버사는 절대 하락에 함부로 베팅을 안 해요. 약간 복권처럼 100만 원이 있으면 한 10,000원 정도만 숏배팅을 합니다. 옵션이라는 이제 상품으로 공매도 베팅을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여기 미친듯이 돈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떼돈을 버는 전략인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추세의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시 리버모가, 제가 이제 입문 강의에서도 이제 공짜로 다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하루 만에 대공황 때 2조 원을 벌어들여요. 하루 만에 2조 원. 어떻게 벌어들였냐? 전환점 매매라는 걸 했는데, 그 전환점, 오늘날에는 차트 조금만 공부해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쭉 상승을 하는데 어느 타이밍에서 공매도를 쳐야 되냐? 가장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분명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쭉 이어보니까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져요. 저점하고 저점을. 상승 추세에 꺾이는 부분을 알고 싶으면 저점하고 저점을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쭉 상승하는데 지금 한 19,000포인트대 정도 와 있죠. 여기서 이제 요 정도, 즉 19,000포인트대까지는 와서 꺾여줘야 그때가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환점에서 공매도를 쳤는데 다시 좀 떨어지려고 하다 올라가 버린다, 상관없어요. 나중에 꺾일 때 크게 꺾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즉 여러분들이 전환점이라는 걸 제대로 알면은 시장의 차트가 새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2020년부터 코로나 쇼크 때 이래로 쭉 올랐을 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때 지수가 30%가 넘게 깨졌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37% 정도 나스닥이 깨졌네요. 자, 이때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이 70% 가까이 떨어졌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트코인이 77% 마이너스가 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70% 조금 안 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어마어마하게 반토막 이상 났던 거죠. 고점에서 1억 투자했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7천만 원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3천만 원밖에 안 남는 상황이죠. 자, 그럼 그렇게 떨어질 타이밍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었냐? 이건 내가 상승에 투자하는 사람도 잘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추세가 꺾였다 싶으면 빨리 도망쳐서 나와야 되거든요. 지수가 이제 쭉 2020년부터 올라가다가 올라갈 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딱 찍고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저점이 찍어주는 이 저점 구간대가 있는데, 요 구간대 쭉 이제 이어보면 대충 요 정도 부근입니다. 근데 이제 2021년 연말 때쯤에 갑자기 상승 추세가 둔화되더니 이 추세를 깨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점점 하락세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반등이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쭉 떨어지죠. 이때부터 쭉쭉 하다 반등 나오더니 그대로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이러면서 비트코인하고 뭐 이제 웬만한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코인, 그 다음에 기술주, 웬만한 기술주들은 이때 당시 마이너스 90%까지 나왔던 걸로 알아요. 그 시작점을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 공매도를 치거나 내지는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 요 추세 전환점이 꺾일 때예요. 18,500포인트대, 600포인트대 정도 되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이따가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의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잡아 드릴 건데, 이 간단한 공매도 아이디어 하나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공매도만 다 긁어 먹었는데 여기서 42%잖아요. 나스닥 선물 레버리지는 2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0%를 먹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800%가 아니라 200%만 먹었어도 어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알 수 있을 뿐더러 내가 공매도를 안 해도 공매도가 위험하니까 기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상승에 투자하는데 빠져나올 타이밍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전환점을 알면은. 실제로 코로나 쇼크 때도 보면은 이렇게 쭉 코로나 쇼크 터지기 전에 잘 상승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차분하게 올라가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정한 가격대 수준을 계속 건드리려고 하죠. 요게 이제 중요한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쇼크 때 딱 갑자기 미친 듯이 지수가 깨져버리던 이 선을 단숨에 깨버려요. 아, 이거 공매도 타이밍이다. 공매도의 신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뚝뚝뚝뚝뚝뚝뚝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하죠. 요 타이밍을 잘 잡았으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 쇼크 때도 유니버사처럼 요 구간에만 41배, 즉 계좌가 1억이었으면 41억이 되는 이런 마법 같은 수익률을 굳이 노리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이 전환점 매매를 알았으면 큰 돈은 안 잃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쇼크 때. 그쵸? 이렇게 전환점 매매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투자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위험한 구간들을 다 벗어날 수 있고, 이상한 자리에서 공매도 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자리에서 공매도 쳤다가 물리잖아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지수가 나중에 떨어졌잖아라고 하지만 이 구간 안에 청산이 날 수도 있고, 게다가 이 구간까지 몇 달이라는 기간을 버텨야 돼요. 100일 동안 버텨야 됩니다. 100일 동안 버티실 수 있을까요? 마음이 살짝이라도 흔들리면 바로 이제 손절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가 추세가 저점을 깨버리고 깨버렸네, 이때 공매도 들어갔는데 다시 올라가요. 여기서 손절 치면 되죠. 근데 다시 한번 또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 이때 잃었던 손실만큼을 이때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러한 전환점들을 우리가 미리 포착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이 추세선 하나 긋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풀쇼 치고 인증해주세요 이런 말은 기본적인 추세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 공매도라는 건 올라갈 때 베팅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잡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는 와중에 베팅이 들어가는 게 바로 공매도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는
주가가 내가 매수를 했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을 보고 공매도를 쳤으면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봐요. 그럼 결국 우리의 수익을 결정짓는 건 뭡니까? 경제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에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주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언젠가 올 거야라는 말은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질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더라도 지금 당장 공매도를 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마켓 타이밍이 왔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우리 재미로 한번 닷컴 버블 때도 한번 볼까요? 닷컴 버블 때 보세요. 닷컴 버블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고점과 고점의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보고 저점과 저점의 추세선을 이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갑자기 고점을 깨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닷컴 버블의 본격적인 시작이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 댄 젠거가 18개월 동안 무려 4,000배 수익을 내요. 2년 동안 4,000배 수익을 냅니다. 지수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다 올랐었어요. 자, 이렇게 폭등할 때 그 시작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이 추세선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추세가 갑자기 미친 듯이 뚫어줄 때. 그리고 공매도 타이밍을 언제 알 수 있었냐?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일정한 이제 가격대가 지지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들을 갑자기 깨버리고 강하게 깨버리고 내려왔을 때, 이때가 명확한 공매도 타이밍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공매도 하다가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주가가 다시 고점 맞고 떨어지다 갑자기 올라와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이 추세선만 알아도 정말 많은 손실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거나 어디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차트나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추세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긴 배우는데 어떻게 써먹는지를 제대로 못 배워서 배우나 마나 말짱 도루묵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시를 보면은 요 전략으로 하루 만에 2조 원이라는 돈을 벌었대요. 공매도를 쳐서. 물론 이렇게 추세선 하나 긋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수 분석을 할 때, 이런 종합 주가지수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PPT로 정리를 했는데, 대공황이 다가오는 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공매도를 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공황이 다가오는 건 확실하고, 특히 2025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코스피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코스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코스피가 계속 쭉쭉쭉쭉 이제 하락을 하다가 추세선을 드디어 넘었어요. 게다가 고점까지 이제 넘어서고서 이렇게 쭉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락할 때 하락 수준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450포인트대만 지켜준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해볼 만한 자리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라도. 그래서 이 추세선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코스피의 공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한번 이제 지난 차트를 돌이켜보면 이 추세선 딱 하나만 그어줘도 게임이 끝나요. 왜 그러냐? 쭉쭉쭉 일정 가격대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다가 여기서 한번 살짝 깨버리는 척하다가 휩소가 나오더니 바로 그대로 꽂아버립니다. 쭉 꽂아버리고 그대로 이제 지수가 쭉 떨어지죠.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날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8.5%인데 코스피 레버리지는 한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85% 수익을 낼 수 있는, 만약에 바닥까지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15%니까 15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로 그런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상승 추세가 약해지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쭉쭉 올라가주던 주가가 이때는 이만큼 치고 올라가지고 이때는 요만큼, 요때는 요만큼, 점점 상승 추세가 약해지더니 어때요?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고 추세는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죠. 변동성이 커지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한 다른 방향으로 크게 뻗어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하고 저점의 추세선을 이어봤을 때 공매도 타이밍은 요 자리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그어주면은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뚫어줄 때, 요때가 기막힌 매수 타이밍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확실히 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추세의 개념만 알더라도 우리가 경제 위기 올 것 같으면 공매도 쳐야지, 쇼치고 인정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 방식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매도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내지는 언제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 빠져나와야 될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여기만 이렇게 간단하게 그어봐도 대충 이제 조금 완만하게 그어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가파르게 그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그어보다 보면 선들이 겹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제가 조금 이제 추세선을 신뢰도 높은 추세선을 좀 한번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대충 요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S&P 500은 요번에 깨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번 쭉 급락했다 한 번 더 급락하는 요 자리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하고 고점을 이었을 때는 상승 추세의 시작 자리를 알 수가 있고 이 저점하고 저점을 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점하고 저점을 이었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는 예상 자리를 한번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맞지가 않더라도 일단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사고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부터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한 이제 유용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본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025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공매도를 준비를 하건 내지는 공매도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제 자산들을 매각할 준비 내지는 우리가 그러면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빠졌을 때 되게 주의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현재 일단 미국 가계 주식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1955년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70년 만에 최대치 수준을 기록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이 이제 자산이 이 정도 있으면은 그 중에 몇 퍼센트의 비중을 주식에 투자를 하는가, 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우스홀드라고 써져 있죠. 근데 가계 주식 투자 비중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에요. 옛날 2021년 주가 고점 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주식시장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아무도 진짜 뭐 이거는 옆집 철이 앞집 순이도 다 시장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니까 이제 앞집 제임스 옆집 이제 스티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개나 소나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졌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중요한 시그널일 수 있는데 참고로 이 지표가 상당히 높았던 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1970년대 당시에 니프티 50 버블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70년대 경제 침체 터지기 전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는지 1970년, 2000년 그리고 현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S&P 500 차트를 딱 켜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대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4600일 동안 고점 돌파를 못 해줬었어요. 그리고 1970년대 저 신호가 나오고 나서 거의 3900일 동안 즉 거의 이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가 지수가 박스권을 헤맸습니다. 참고로 대공황 때도 저렇게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았었는데 그때는 9,400일이 걸렸어요. 9,400일이면은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정고점을 돌파를 못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이제 개념을 한번 잘 이제 생각해봤을 때 요번에도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 최소로 봤을 때는 한 4,000일 정도 최대로 봤을 땐 대공황 정도 온다라고 하면 9,400일 정도인데 그러면은 미국 주가 지수가 대충 4,000일에서 9,000일 정도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점에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최소로 봤을 때 2036년, 최대로 봤을 땐 2051년에나 주가가 고점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대공황이 터지면 2050년, 2030년. 물론 과거랑 현재는 이제 금융시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제 단순 계산해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봤을 때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 지수가 박스권을 헤맬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투자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렇게 주가 지수가 다시 오르는 이 구간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구간 동안 바닥을 잘 잡으면 돈 벌거든요. 투자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주가가 기본적으로 박스권에 갇힌다라는 건 그만큼 과거보다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든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게다가 최근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설 채용 공고가 굉장히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화했던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였냐면 2022년 지수 빠질 때 건설 채용 공고도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설 기업에서 이제 건설사들에서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건설사들이 채용 안 하는 거랑 시장 빠지는 건 뭔 상관이야? 건설 경기가 전 세계 이제 경제를 선행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잘 돼야 채용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이렇게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채용 많이 했죠. 근데 지금 건설 경기 동향을 보게 되면 진짜 채용을 하나도 안 해요. 있던 직원들 다 자르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2022년 당시에 이렇게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제 건설 쪽에 채용이 줄어들면서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0%대를 기록했고 기술주들은 마이너스 90%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불안하냐면 지금 이렇게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지수가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질 게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 떨어졌어야 할 게 일찍 떨어졌어야 할 게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더 빠지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쇼크 터지기 전에도 요 지표가 쭉 떨어지더니 코로나 쇼크 터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요 지표가 고점에서 꺾이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이 터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설 경기 내지는 건설 쪽 채용이 악화되면은 대공황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 신호를 주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브라보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그러니까 1929년 당시 대공황 때 차트를 보게 되면 두 번의 이제 상승 파동을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급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공황이 터졌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89% 빠지는, 즉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였다라고 한다면 400포인트까지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그때랑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걸 프랙탈 분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가 지수를 그때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대공황 때랑 지금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현재 2000년 닷컴 버블 때문에 지수가 한번 꺾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한번 꺾였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쭉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프랙탈 분석으로 비교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때랑 지금 차트 패턴이 비슷하다. 대공황 때 막판 스퍼트로 한번 급등 주고 그 다음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아직은 사실은 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마지막 불꽃 같은 이런 수직 상승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공황 때랑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더 갈 수는 있기는 한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갈까 안 갈까 따지지 말고 그냥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만 보면 됩니다. 깨질랑 말랑 하다가 다시 가. 그러면은 그냥 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미국 증시 단기 투자만 답이다. 그러니까 공매도 치는 이런 장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대응하자. 단기 투자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제 대공황 때랑 차트가 비스무리한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때랑 현재랑 다른 점도 있어요. 금융시장이 그때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많이 발달을 했고 선물옵션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 IT 기술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도 굉장히 빨라졌고 사람들이 대중들도 기관 투자자 수준의 정보에 근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더 크게 시장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도 된다고 봐요. 왜냐?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빠르게 SNS로 퍼진다는 특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5% 빠질 게 10% 빠져요. 게다가 금융시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이제 그 금융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커져버리게 되면 선물옵션 시장 같은 데서 이제 변동성이 많이 터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대공황 때는 정보가 늦었기 때문에 대공황이라는 게 터졌는지도 몰랐어요. 대중들은 뉴욕에서 이렇게 주가지수가 폭락을 해도 대중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나중에나 늦게서야 팔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정보의 유통이 빨라졌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수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공황 같은 게 터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어떤 차티스트가 있는데 파이낸스 랜슬랏이라는 유명한 트위터에서 유명한 이제 분석가가 있는데 대공황 때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둘 하락을 해줬다가 쭉 이제 대공황 때 주가지수가 올랐다가 주가지수가 거의 90% 가까이 붕괴가 됐었다. 근데 그때 당시 고점을 이렇게 3번 터치를 했을 때 망가졌는데 지금도 2000년,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때 들어서 이제 고점을 3번 정도 이제 잡아주고 그다음에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공황 때랑 차트가 좀 비슷하다. 제가 봤을 때 살짝 억지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공황 당시의 고점 부근, 이 부분을 깨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라는 건 사실 확실한 추세 전환이 발생했을 때 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는 올라갈 때 치는 게 아니라 추세가 꺾였을 때, 이 추세선을 이어봤을 때 꺾이면은 그때 쳐라. 그게 훨씬 더 승률을 높이고 이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손절 칠 수도 있지만 손절이라는 걸 미리 감안을 하고 내 매매가 원래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공매도를 쳤는데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손절을 칠지는 미리 매도 포지션 들어가기 전부터 결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모든 매매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만약에 추세가 깨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또 매수 포지션 타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좀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나스닥 중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포인트냐. 첫 번째 나스닥 구간은 18,000포인트대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봤을 때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8,000포인트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나스닥이 17,956포인트 정도가 생명선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은 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몇 달 동안 발생했던 이 상승 추세, 중기 추세가 깨져버리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요 18,000포인트대 구간, 정확히는 17,956포인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찾아보셔야 되고요. 깨지는 순간부터 단기의 상승 파동이 깨지면서 장기 하락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자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보너스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비트코인 깨지면 나머지 알트들도 다 깨지기 때문에 비트 가격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비트는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냐? 비트는 약 85,000달러, 정확히는 86,776달러 부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근을 깨뜨리려고 하면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 한화로는 1.25원 정도, 1억 2,500만 원대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은 나락갈 수가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조심하셔야 되고, 반드시 해당 부분 지켜주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근데 참고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하나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코인 대장주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잖아요. 줄여서 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마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이 마이클 세일러죠. 근데 마이클 세일러가 옛날 닷컴 버블 때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확 꺾였었는데, 지금도 주가가 확 올라왔다가 팍 꺾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사기꾼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닷컴 버블 때도 막 급등하다가 결국 고점에서 90% 폭락을 했었어요. 비트코인과 요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한 사람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번 폭등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옵션 거래대금이 게임스탑 사건의 당시에 게임스탑 최고점 거래대금을 상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엄청나게 투기꾼들이 몰려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차트가 그때랑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 사람 이제 파이낸스 랜슬라시라는 사람의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도 닷컴 버블 때도 갑자기 쭉 하다가 꼬리 찍더니 이제 쑥 하면서 90% 빠졌는데, 지금도 꼬리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 이제 비트코인 대장주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운영하는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왔죠. Lost 6 billion in a day라고 써져 있는데, 하루 만에 6빌리언, 즉 이제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9조 원 정도를 이제 날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9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회사에서 증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루 만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범죄 사실을 부정을 했어요. 부인을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아, 나는 범죄 저지른 적 없자. 근데 결국은 이제 조사가 들어오니까 800만 달러 형사합의로 벌금 지불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 대상으로 사기치다가 걸렸을 때 딱 걸릴 만한 죄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800만 달러를 굳이 벌금을 지불하고 합의한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확률상으로 높은 경우는 어떠냐? 내가 이 혐의에 해당돼서 징역살이하고 더 많은 벌금을 내기 전에 미리 형사합의를 해서 끝낸 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가가 쭉 올라가다 팍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던 일이 있었는데,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투자자들이 호구인 거 아주 잘 알아요. 20년 전에 한번 해먹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진짜 기술이고 비트코인이 진짜 실제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문제가 터져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대규모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매물이 쏟아지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폭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제가 2025년 드디어 이제 우리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2025년에 100% 터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대공황이나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많이 다가왔다. 옛날보다는 상당히 우리 앞에 많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100년 만에 우리한테 찾아올 기회 잘 이용해서 같이 돈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이렇게 같이 100년 만에 온 기회 같이 잡아보실 분들, 우리 같이 대공황이나 경제 위기,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공부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